네, 오늘은 전청조 씨 이게 저희가 좀 모으고 있다고 했는데 모아도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사실 이거를 가급적이면 제일 빠르게 해서 내보낼 거지만 나가는 시점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의혹들이 안 풀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수님 개인 방송에도 올리셨지만 일단은 그 임신 관련된 성전환 관련된 거는 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확실히 성전환은 안 했고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 성전환을 하려면 호르몬 주사를 맞은 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목소리도 변하고 근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똑같죠. 예. 성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미끼로 아니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자, 네. 어떨 때는 남자 그리고 여자라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켰을 경우 나는 남자로 성전환을 할 거다. 네. 내 정체성은 남자다. 그런데 몸은 여자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성관계 관련된 이야기도 어쨌든 임신 테스트를 속으려면은 뭔가 성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성관계가 있었다, 뭐 대리해서 했다라는 것하고 뭐 가스라이팅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청조의 말은 이겁니다. 남현이가 내가 아닌 누군가와 그게 전 남편일 수도 있고 누가 해서 임신은 있었고 그것도 있는 거고 자기는 이 남현이란 사람이 여자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동성애적인 형태에만 이렇게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이렇게 한 거지라고 하는 연결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현이는 다른 이야기도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뭐 안 해도 상관없죠.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전청조의 진술의 진부 여부와 관련되고 공범 여부와 관련돼 있다고 하면 남현희 씨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범죄 사실을 소명하려면 사실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이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아이, 결혼, 어쨌든 발표를 했잖아요. 재혼 발표를. 이 사람이 그렇게 결혼을 계속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를 어쨌든 목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사기 아이템으로 계속 많이 이렇게까지 뭐 임신까지 쓰는 이유. 이거는 아버지 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쨌든 그 방식을 전청조가 익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한 거니까. 그래서 쉽게 접근되는 것이 처음 돈 뜯어낸 거는 아마 가까운 친구들부터 뜯어낸 것 같아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카톡을 봤는데 네. 처음에 70만 원부터 시작해서 2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또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가까운 사람부터 갈취를 시작한 거예요. 속이기 시작해서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결혼 사실 또 결혼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거의 특이점이 재산상의 개인 간의 이동과 그다음에 합쳐짐이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돈이 오고 가는 마당이잖아요. 큰 돈이, 목돈이. 그렇죠. 네. 예, 좀 더 수월하게 좀 그렇죠. 네. 특히 이 부부 합산. 그러니까 부부기 때문에 상대편의 재산을 전청조 입장에서 네. 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네. 이것도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사람들이 하나가 이 사람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미 전과로 형을 살고 나왔고 그리고 이미 버리고 있는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버렸더라고요. 이 지금 남현희 씨 외에도. 그러면 자기 얼굴을 이렇게 까고 나오면은 분명히 이게 수사망이 좁혀올 텐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그거죠. 이 전청조가 뭐 뉴욕에서 뭐 LA에서 뭐 자살을 시도했다는 둥 그리고 그 이전에 사기를 쳤을 때 쭉 빨아먹고 툭 튀고 이런 것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어차피 남현희 씨를 빨아먹을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가장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최고로 친 다음에 튈 생각을 했다.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6개월 시한부도 나 6개월 뒤에 튈 거니까. 바로 그거죠. 네.
6개월 시한부가 어떻게 설정이 됐냐면 1월 달 만나서 2월 3월쯤 돼서 피를 토하고 막 쇼를 했잖아요. 네. 그럼 대충 그걸 해먹고 튈 생각이었다고 하면 그것도 시한을 설정해 놨을 수도 있어요. 나 병원 간다 미국에 있는. 네. 그렇게 해서 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왜 뻔한 그 노출을 했느냐? 아니 그게 사기 방법이에요. 네. 리플리 의혹에 대해서는 리플리 증후군을 보이고 있지 않냐 그런 증상들을. 채널 A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거 100%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던데요? 올라가고 울면서? 뭐 네. 이렇게 하고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옆에 있는 기자를 안 보고 안경을 하면서 이쪽을 보면서 그때가 다 거짓말인데 그냥 툭 치면은 거짓말이 줄줄줄 나올 정도인데 리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그 상황에 어느 정도까지는 빠져야 되는데 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 사기가 수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뭐라 하냐 치고 빠지고 했다가 어떤 경우는 뭐냐면 다시 돈을 돌려줘요. 네. 피해자 한 분이 돈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고소한다 막 그러니까 뭐 초기지만은 네. 아직 리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경남 축산고 1학년 이야기 자체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도 거짓말을 워낙 많이 했고 적응 못했다. 예. 감방 동기들도 거짓말 너무 많이 했고 적응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도 사실 궁금해요. 이런 사기범들에 그렇죠. 있어서. 사기범들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크죠. 그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문제는 전청조의 모친이 문제예요. 네. 지금 남현이한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전 진짜 엄마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부 이 셋이 다 사기꾼들이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타난 걸로 상으로서는 셋 다. 왜냐? 그 계좌를 지 엄마의 계좌를 사기의 용도로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도 100% 무관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분명히 그 전청조의 사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뭐라고 하는 이게 참 패밀리 비즈니스 같은. 그렇죠. 그런 형태라고 봐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가족들이 다 연루가 되어 네. 있는지는 확인을 아니 해봐야 계좌는 되는 연로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전청조라는 사람이 계속 해왔던 그 패턴이 뭔가 삶의 궤적상에서 하나하나 빼먹을 요건 요렇게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활용해봐야 되겠다. 파라다이스도 이미 2019년 사기 때 한번 써먹었던 거를 재활용한 것이고, 그렇죠. 예, 뭐 축산고에서 승마 가져오고, 뭐 심지어 뉴욕 돈가스에서 뭐 뉴욕 유학을 가져왔다는 얘기도 네. 있고, 예, 보이는 게 다 사기 아이템이에요. 네, 그게 진짜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왕진진한테서 파라다이스를 가져온 것처럼 네. 테슬라 안고 펜싱하기 위해서 어, 남편이 접근했다고 예. 하는.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결하기 그렇죠. 위해서 배우러 머스크. 왔다.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한풀 전청조가 사기를 치려 했냐 안 했냐 사기꾼이라는 게 판단된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제2의 의혹은 남현희 씨의 연루 의혹입니다. 뭐 이게 뭐 쉽게는 벤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기로 형성된 자산이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동업 관계까지 뭐 좀 펜싱 스쿨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과연 다 몰랐느냐, 어느 정도 본인도 이득을 얻으려고 같이 행동한 게 있느냐, 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들도 사실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실제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범죄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부분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100% 일관되게 가스라이팅이 된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까지는 가스라이팅이 됐다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지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과 법률가들이 적용하는 것이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거봐. 처음은 몰랐어도 네, 어느 정도까지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법적인 책임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의견 같아요. 이게 사기 피해자들이 항상 또 소홀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곤란한 게 사기꾼들이 뭐냐면 달콤한 파이를 들고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혹하면서 나도 이득을 볼 거다. 이 사람 때문에 나도 부자가 며느리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가갈 텐데 의심스러운 지점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의심을 내가 이득 때문에 뭉치고 갔느냐.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다시 또 법률적인 판단이 가는 거잖아요. 그 상태 때문에 네.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애초에 공범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벤틀리도 주고 명품백도 주고 돈도 네.
어떤 지금 나오는 보도는 뭐 1억 넘게 갚아주기로 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1억 4천 갚아줬다. 예, 뭐 이런 네. 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아니 실질적으로 이득은 남현이가 다 봤는데 그게 전청조의 이 주장이고 네. 부분적으로 팩트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전체의 피해액 대비 얼마인가가 지금 추산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실제로 공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네. 곤란을 겪는 거는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남현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일 수 있어? 지만 피해자야? 남현이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이 한둘이야? 그러니까 남현이를 경유해서 네. 전청조를 이용했죠.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얘기해야죠, 먼저. 네, 알겠습니다.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시각각 하나씩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내보낼 거지만 이후에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사기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천국이죠, 천국. 오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사기가 전과가 20대 지금 중반인데 10범이라고 하요. 네. 형량이 그만큼 작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기꾼들 교수님 늘 말씀하시는데 사기꾼은 뇌 구조가 안 바뀐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보상을 받습니다. 사람을 속이면서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이득을 맛보고 그것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보다 더 심한 뇌 구조의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못지않게 처벌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 범죄 수익금의 환수도 안 되고 실제로 121조를 사기 당했지만 실제로 환수된 건 피해자한테 간 거 5%도 안 됩니다. 6.5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 참여라든가 피해자들한테 이 그 일반 사기 같은 경우는 국가가 환수한 거를 안 돌려줘요. 그냥 국고로 환수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거는 피해자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세계가?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됐을 경우 수사 시스템. 보통 이런 일반 사기 같은 경우는 경찰이 별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의하고 말라고 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사기 관련된 전문 수사 시스템이라든가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 사기꾼들의 천국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그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분명히 전청조 씨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이하의 형량을 받고 다시 출소해서 아마도 범죄를 이어갈 확률이 높은데 내구조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 지켜봐야죠. 판단을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고 수사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특히나 또 남일 씨의 책임 여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해 여부 뭐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해야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나온 정보를 토대로는 지금까지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